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무스TV 서정호 대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합니다.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그죠? 좀 죄송스럽습니다. 2022년 4월 21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7시 5분이고요. 뭐 저녁 드실 시간인데, 꼭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다른 전문가님도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자, 메인에 제가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8시, 9시 계속적으로 다른 전문가님들도 이렇게,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더 늦지 않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목을, 과거 5년이 미래 5년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목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5년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습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향후, 그죠? 내년에는 또 내년에서 5년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5년 전에 어떻게 살았지?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살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또는 긍정적으로 살면 5년 후에 내 모습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하고 행복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 당장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바로 이렇게 내 삶에 어떻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됩니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죠.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철학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좀 거부 반응이 일으켜지는데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욕심도 예,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그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내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변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과유불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1년의 모습은 그 1년이 끝난 시점. 자, 오늘이 딱 1년 되는 시점이라면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열심히 살면 5년 후에, 또 1년 동안 열심히 살면 6년 후에, 또 7년 후에, 8년 후에. 그러면 이제 평생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행복한 모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조금 K를 조금 줄이자는 거죠. 스케일을, 욕심에 대한 어떤 범위를 조금 줄이고요.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당장 뭔가를 기대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과유불급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무료 방송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5년 후에 이제는 내 삶을 바꿔놓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자, 기업도요, 지금 현재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이 잘 된다, 또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 또는 자금이 흐름이 좋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그 기업이요, 내년에 매출이 2배로 상승한다든지 3배로 상승한다든지, 자, 이런 것은 정말 욕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큰 욕심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도 똑같다. 최소한 어떤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고 대표이사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아이템, 특허를 가져오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기업에
이익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가유불급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업이 최소한 몇 년 전에는 꾸준하게 경영활동을 하면서 미래에 잠재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성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고, 자,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성이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의 주가에는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과 과거 몇 년 전에 그 기업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은 존속 가능성과 계속 기업 가능성, 그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제표에는요, 재무상태표, 자산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비용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자, 연구비 그리고 개발비 또는 뭐 연구개발비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자, 그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가 있는 게 더 좋기는 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 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기업은 뭔가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개발비든 어떤 항목이든지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항목이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발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깁스도 하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꼴이 뭐 링거도 맞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무료 방송이 잡혀 있어가지고 기가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유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 막 기부스를 지금 착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갑자기 말을 안 하다가 하니까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비나 개발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는 분석하고 또는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는데 회계에서는 명백하게 개발비라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완성된 제품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제품이 탄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그 기업은 쉬고 있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요 조선업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좋은 문제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수주를 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닌데요, 대표님. 중국이 더 많이 수주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톤은 달지 마세요. 다른 분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 자, 중국은요, 예를 들어서 10조 원을 갖다가 만약에 조선업에서 1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주를 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국이 예를 들어서 8조를 수주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액면상으로 보면은 중국이 훨씬 더 뭡니까? 수주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중국은 10조 중에서 80%가 중국 국내에서 수주를 한 거예요. 중국 국내에서. 금액은 중국이 확실히 큰 게 맞아요. 그런데 작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과 같은 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또는 삼성중공업, 자, 이런 기업은
90%가 외국에서 수주를 해옵니다. 외국에서. 자, 이런 데서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국가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공산당에서 자체적으로 선적을 이렇게 수주를 할 때는 중국 내에 있는 조선업에다가 해라. 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강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10조 예를 들어서 수주를 했다. 자, 근데 80% 이상이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국이죠, 자국.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는 자랑스러운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개의 기업들은 80% 이상이 90% 이상이 외국에서 수주를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은 우리 한국 기업이 훨씬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러면 중국에 있는 조선업이 훨씬 더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한국 기업들이 3개사가 각각 이 중국에 있는 모든 이 조선업의 기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한국의 조선사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재무제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3개사다.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또는 삼성중공업 이 3개사가 물론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익이 나기도 했죠.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만성적자였어요. 적자였다고요. 자,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기업은 뭐라고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출을 하면서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했다. 자, 물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3사들은 이렇습니다. 중국은요, 연구개발보다는 어떤 식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느냐면 타국의 조선업이 힘들어서 경영난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을 사버립니다. 사서 어떻게 해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죠. 중국은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일본이나 중국인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 국민을 당연히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중국이라는 기업은 자체적인 바닥근에서 뿌리채 올라오는 기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부 다 모방이라든지 또는 기술 도입이라든지 또는 뭐 벤치마킹도 일부 이루어지겠죠. 예, 그거는 뭐 부정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깊숙이 어떻게 해요? 기술을 기초부터 탄탄히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비교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 3사, 물론 뭐 한국 조선해양을 포함하면 조선 4사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연구비 또는 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로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미래의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도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자, 이 결과는 무엇이냐? 오랫동안 이 3사가 끊임없이 R&D,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역, 즉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크게 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한 국가의 산업을 흔드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업종인 우리 제조업과 조선업에서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조업이라든지 조선업 등의 각종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술 개발에 돈을 이익이 나면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다시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미래에도 더욱더 나은 그리고 더 성장하는 그리고 또 더욱더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비와 개발비 또는 뭐 연구개발비를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
한번 볼까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 현대중공업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작년 12월, 11월, 8월,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조선업은 이제는, 바람이 불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뭐 현대중공업이 상승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자, 뭐, 오늘은 뭐 일부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만들고, 다시 올라갔지만, 아랫게도 이틀 전에도 이제 엄봉이 기록되고, 오늘도 엄봉이 기록됐지만, 꾸준하게, 9만원대에서, 그죠? 16만원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한 방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 이런 기업들이, 그럼 그렇게 수준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재무제표에는 엉망진창이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을, 이 기업을 예를 든다면요. 작년 2021년입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까지도 영업 손실이 8천억대를 기록합니다. 자, 근데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에 가는 것이죠. 이제 상승할 것이다. 자, 왜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됐느냐. 당연하죠.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수주를 해오게 되면 맨 처음 설계 단계를 거쳐가야 되겠죠. 자, 그 설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 제품, 그 수주받았던 그 제품을 어떻게 해요? 생산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이제 조금씩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지금 수주하고 있는 것은 이제서야 재무제표에 올해 이제 제가 작년, 좀 웃긴 게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올해 4월 중순경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딱 4월달 중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 제가 뭐 천재라서 아니죠. 전문가라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무제표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작성하는 그런 재무제표. 저도 뭐 과거에 뭐 혼자 독학해서 1차 같은 경우는 패스를 다 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냐, 공시를 언제 하느냐, 그리고 과연 이게 설계가 작년에 언제 계약을 맺었느냐. 그럼 그거부터는 이제 1분기별로 이제는 1년 정도 지나니까 작년 1분기에 계약했던 게 이제 설계 단계가 끝나고 공정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1사분기 작년 4,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4,800억이 났어요. 영업 손실이. 자,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119억만 발생을 했어요. 119억. 뭐, 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엄청나게 손실이 줄었습니다. 이제 2분기부터는 이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저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금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을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자, 이렇게 R&D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기업. 왜 이러죠? 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기업의 이익이 실적이 호전이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잡아내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아니다 다를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바닥을 이렇게 올해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때 이렇게 매도를 해서 손절을 한다든지 또는 수익을 투자 의지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난감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대우조선해양도 말이죠. 작년에는 1조 7천억이 손실이 났어요. 영업이 손실이. 1조 7천억이 났다니까요. 근데 올해는 예상치가 손실이 1조 7,500억이 아니라 700억입니다. 700억이라고요. 영업 손실이 1조 7,500억인데 올해는 700억을 예상합니다. 손실을. 비교가 안 되죠. 손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예, 손실이 거의 다 사라져요.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는 상승할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제가 많이 답답했어요.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 이 재무제표는 회계나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업의, 물론 뭐 회계의 기본 지식이 되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언제 반영이 되느냐, 뭐, 계속 따지보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행 기준이냐, 완성 기준이냐, 뭐 판매 기준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계 처리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회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언제 공시를 하고 언제쯤에 이게 반영이 될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자, 그래요. 그래서 회계학자나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들은 기업과 직결이 되는 그런 학문이죠. 그죠?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공인 학자들이 투자를 제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논리, 이론적인 논리에만 입각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올해부터는 작년에 수주한 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관들이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중공업. 우리 회원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라서, 자, 삼성중공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 기관에서 말이죠. 예, 기관에서 삼성중공업은 안 된다, 팔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요때, 그죠? 요때. 요 일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때. 전부 다 기관들은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떨어지면 팔아야 된다. 떨어지면 팔아야 된다. 올라가면 사야 된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믿고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 정말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네이버, 다음, 주식방송, 그리고, 그냥 유료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한 유튜브 찌라시들. 그 비트코인이었나요? 비트코인의 대국민 사기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뭐 가입하면 몇십, 70배를 번다? 근데 그 아가씨가 200만 원을 받고 자기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해가지고 뭐 구속이 되거나 법적 제재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죠. 언제까지 그런 걸 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은 차라리 정기적금 가입하시고 투자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방 회원분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걸 보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립니다.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책 한 권을 더 읽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하다고 제가 몇 분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결국은 그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기업 가능성과 존속 가능성을 위해서 경영자는 끊임없이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답보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미래에는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으로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연구개발이 없죠. 대부분이 뭐 100%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기술개발 그런 기술을 만드는 기술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그런 제조업 여기서는 반드시 연구개발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단순 제조 가공은 연구개발비가 없어도 되겠지만 새로운 제품을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그 기업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업은 그런 미래에도 안정성 있게 다시금 턴어라운드 제자리를 찾아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본인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사람 말 들으면서 요 뛰어다니고 여기 뛰어다니고 우리 도서관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메뚜기 뛴다고 그럽니까? 그 자리를 못 구한 학생들이 잠시 자리 빈 사이에 그 자리 가서 공부하는 걸 뭐 메뚜기 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언제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메뚜기를 뛰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가령 5년, 10년이 아니라 30년 투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남는 시간은 실력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남는 실력도 없지만 뭐도 없어요. 계좌에 돈도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어쨌든 연구비, 연구개발비 항목을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항목에 여러분들이 그게 있는지를 한번 제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선업도 제조업이니까 배를 만드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왜? 지금의 노력이 5년 후에는 그 기업의 이익과 매출, 그죠? 실적에 관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죠.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말이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도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체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혹시나 틀렸으면 이러한 내용 때문에 틀렸구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 맞았구나 라는 다시 피드백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비싼 수수료 내며 또 무료방이라든지 이런데,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데 기웃거려가지고 뭐 또 무료 카페 이런 데서 택도 소리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거 들으면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실력이 느나요. 왜냐면 투자라는 것은 근본이 없으면 기법은 늘 바뀌게 됩니다. 기법은 늘 바뀌어요.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가가 넉다운 됐습니다. 자, 그 뒤에 그럼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돼서 새롭게, 대한민국 그 누구라도 처음 겪는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처음 겪는 경험인데 누군가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손실을 갖다가 보존만 하려고 그러고,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뼈대가 없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수익을 내기에는 난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지금의 모습은 그 기업의 5년 후를 결정한다. 그래서 연구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조선업이나 제조업 등의 제조업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 그 정도 이야기하고 끝내기엔 좀 아쉽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대표님 아직 1시간 되려면 27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제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오늘 제목 타이틀에 5년의 모습이 미래 5년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종목군들, 그죠? 앞으로 뭐 어떤 종목군들이 또 상승 가능성이 많으냐,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당연히 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강은주 씨가 또 강은주님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정신없는 2년여를 보냈습니다. 마스크, 그리고 백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2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올해 여름 휴가는 어떨까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여름 휴가를 그죠? 제대로 지내기가 힘든 2년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 여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여름 휴가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여름 휴가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자, 외국에 여행을 간다, 그죠? 그러면은 뭐 뻔하게 항공사 그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은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대한민국 휴가는 피크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전인데요.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항공사라든지, 물론 뭐 과하게 올랐다, 그동안. 그러면 뭐 다른 종목을 또 골라 나가면 되겠죠. 항공사라든지, 뭐 여행사, 이거는 기본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 이야기했던 거, 저저번 달이었습니까? 이제 헷갈리네요. 이제 개육주는, 하나씩 들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농업주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반드시 농업주 하나는 들고 가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개육주, 여름 휴가가 오면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곧 24시간 이제 뭐 술집이 하지 않나요? 저는 외부에 술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 오픈이 다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통 뭐 집에서 시켜 먹는 그런 치맥보다 밖에서 나가서 그죠? 먹는 양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혼술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나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는 그런 치맥이 더 맛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꼭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또는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농업주 작년에는 러시아를 예를 들지 않고요. 미래의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이니까 이제는 농업주는 반드시 신경을 써라. 그래서 3, 4월에 일단 경농이나 제가 남해화학이 제일 유력화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농업주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경농이라든지 남해화학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닭고기주인 하림이나 마니크 그리고 팜스토리입니까? 그 이름도 까먹었네요. 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농업주에서 남해화학이요 치솟아 버렸어요. 이렇게 치솟아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제와 오늘과 그 어제 정도는 이렇게 조금 떨어졌지만 굉장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저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수익을 일부 다 냈고요. 그럼 경농도 한번 볼까요? 자, 경농 봅시다. 자,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그죠?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제일 강조했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남해화학과 경농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 관련주 중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입니다. 수익도 잘 주지만 가장 안전한 회사가 경농과 남해화학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농업주에는 조비도 좋지 않습니까? 조비의 최대 주주가 경농입니다. 여러분, 조비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경농이란 말이에요. 경농. 자, 그래서 경농과 남해화학은 농협에서 만든 기업이라서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경농과 남해화학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정배열로 바뀝니다. 정배열로 바뀌었죠. 완전히 이 시점에서 그죠? 정배열로 다 바뀌면서 주가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끊임없이 정배열로서 잘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의 바닥 우리 제가 유료 방송이니까 제가 무료 방송이니까 상세하게는 못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자,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그죠? 자, 이 지점 떨어졌다가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금 만들고 가장 보기 좋은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도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 농업 관련주를 꼭 한 종목은 보유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신 분들이 좀 없지 않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하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림. 이거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나요? 닭고기주, 이제는 닭고기주가 상승할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는 코로나는 이제 점점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국가에서는 제2 질병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했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한두 달 전이기 때문에 아마 2, 3월달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매수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돼지열병 때문입니다. 돼지열병.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그죠?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저저번 주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한테. 자, 그래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학자분들이 계신데, 이때 할인을 매수하시죠 하고 나서 한 2, 3일 있다 부욱 일이 치솟으니까 깜짝 놀라셨나봐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셨는데,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 지금 그분들이 수익을 해서 고맙다, 수익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단타를 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죠? 단기 투자에서 30% 정도 수익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의미 없이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고요. 그 다음, 현대사료라는 게 있고요. 한일사료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요. 왜 이리 치솟았지? 자, 이거는, 자, 여기에 올랐던 거, 달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상한가 만땅으로 때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날리셨죠. 자, 이 투자에 대해서, 그죠? 저한테, 이렇게 내용을 듣고, 그죠? 투자에 참고를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하시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예, 뭐,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현재 사료가, 요렇게 상승했던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고요. 근래에 이렇게 또 상승했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열병이 일으키니까 외국에서, 이제는 수입하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돼지를 많이 키워야 되니까 사료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현대 사료와, 또 한 종류 더 있죠. 한일 사료입니까? 한일 사료. 네, 한일 사료. 그렇죠? 한일 사료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좀 아쉽죠,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러시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주 대상이 뭐냐? 전부 다 곡물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곡물.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전쟁 나가지고 뭐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그게 테마주가 올 거다. 그럼 관련 종목 찾아서 바로 투자하시면 된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사료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현대사료를 추천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건 뭐 정치와 관련이 있는 거라서 제가 정치 이야기는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요즘 뭐 검수완박 때문에 민주당하고 저 국민의힘 보수당하고 엄청 뭐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린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러분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저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000원에서 1,250원이면 대략 5배, 50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기회를 여러분들이 날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못 먹느냐? 나도 저런 거 먹고 싶어 하는데 왜 못 먹느냐? 게을러 쓰죠. 여러분들 조금 더 열정적으로 찾아보실 생각을 좀 했으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겠죠?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른 사람 탓할 게 못 돼요. 그죠? 예, 다른 사람 탓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도 탓이죠. 본인 탓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서두에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지금 5년, 지금 뭐 5년의 과거 5년의 모습이 미래 5년이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막 해놓으셔야 미래 5년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서 수익 활동, 투자 활동을 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핵심은 세 가지 이 수익군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닭고기 관련주, 할인, 뭐 마니커. 이건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상승, 급등을 한 거고요. 남해학, 경농 등과 같은 농업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일사료, 현대사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또 지금 이렇게 급등한 것은 뭐라고요? 돼지 열병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왜 닭고기를 이야기했느냐? 나중에 또요, 돈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육. 보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입니다.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닭고기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닭을 전부 다 폐사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주가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돼지고기 관련주. 또는 오리고기 관련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리고기 관련주는 그런 것도 있냐고요? 있죠. 아주 대표적인 오리에 목숨을 거는 회사가 있죠. 오리에. 그래서 오리털 파카라든지 오리고기에 목숨을 거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기회를 자꾸 놓치시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 뭡니까? 사료, 이 한해사료, 현대사료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고요. 하림 그리고 남해학, 경농 이 세 종목에서 우리 회원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다들 내시고 계신다. 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 언급했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 이거는 벌써 예전부터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름 관련주, 그리고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한번 볼까요? 자,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이죠? 거의 뭐 외국 외국 여행 상품은 매진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뭐 간단하게 봐도 트라이앵글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2020년 1월달, 그러니까 3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코로나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제 곧 마스크도 이제 뭐, 실내 빼고, 실외입니까? 실외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4월 25일부터입니까? 이제 자유롭게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제는 그동안 못 갔던 놀이동산도 이제,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다음 달이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린이날 하면 항상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거지, 매수해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어린이날 장난감은 손오공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있고요. 어버이날. 자, 어버이날 하면은 실질적으로 큰 매출에 기여는 안 하지만 일부 영향을 미치죠. 그죠? 뭐 홍삼 관련주라든지. 이제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어버이날 찾아뵙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많아져야 되고. 그죠? 그래서 다음 달은 가족의 달이다. 가족의 달. 자, 그런 의미에서 손오공 한번 볼까요? 손오공. 손오공은 아직까지, 한번 요 앞전에 이렇게 치솟았다가, 그죠? 요 앞전에 한번 치솟았네요. 1월달에 치솟았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바닥 찍고, 또 한번 이렇게 3, 4월달, 2달 전에 선반영하니까 벌써 간 것일 수도 있죠. 요게 벌써 상승한 것일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 5월달이니까 항상 주가는 급한 테마는 그날 바로 테마가 불어서 바로 상승할 수도 있죠. 상승할 수도 있지만 두세 달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두세 달 전에 테마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오공은 어린이날 관련 종목인데 조금 투자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안 늦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네요. 그래서 대략 30% 지금 수익이 났네요. 바닥 대비 30% 정도 수익이 났었다. 자, 그리고 뭐 홍삼 같은 경우죠. 자, 홍삼은 상장에 있는 기업은 KTNG. 자, 담배 만드는 회사인데. 자, 와우, 이 배당 락 때 엄청나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5%. 자, 그래서 뭐 83,000원대까지는 아직 상승을 안 했는데, 자, 이거는 뭐 어버이날, 그죠? 어버이날 관련해서, 자, 이게 과연 선반영된 것인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다 놓친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어버이날 또는 어린이날 움직인 거라면, 자, 선반영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반영을 했다면 미리 투자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여름 관련주.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 뭐 5월달 가족의 달 테마는 끝났다고 본다면 이제는 가장 빨리 다가올 테마는 여름 관련주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비키니나 레시가드 만드는 배럴입니까? 아이고, 이름도 이제 배럴이죠, 배럴. 자, 아이고, 요것도 벌써 지나고 나면 항상 바다가 치죠, 여러분. 배럴도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네요. 자, 여러분 가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배럴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그죠? 벌써 우리 뭐 회원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 이때 매수하잖아요, 그죠? 예, 예, 당연히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근데 이때 뭐 많이 흔들었으니까 매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도 한 70% 정도 수익이 60% 정도네요.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배럴 이제는 레시가든이나 자, 크게 보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자, 레시가든이나 비키니 여성용 비키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그죠? 이런 관련주도 뭐 한두 개겠습니다. 또 영화관 CGV 같은 경우, 그죠? 자, CGV에 보면, 이제, 너트위, 무더위, 그죠? 열대야. 자, 이럴 때는,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뭐 CGV가 여름 관련주였거든요. 여름 관련주. 여름 휴가 또는 여름 관련주. 자, 이렇게 했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아까 말했던 비키니라든지 레시가든이 있고 수영장 가는, 그죠? 그런 관련주도 있기도 하고. 이제는요, 여러분들 뭐냐.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라기보다는 이제는 1차 질병에서 2차 질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산 관련주도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카지노. 예, 카지노 관련주.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카지노 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그런 카지노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할 때가 왔다. 두 종목 정도 더 있습니다. 그죠? 예, 카지노 관련주. 카지노도 이제 아직까지는 예약제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한번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예약을 한다. 그래서 코로나 접종 백신을 접종한 사람 그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그래서 단체 인원이 가기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안 갔는데 그것도 점점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카지노 관련주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이제 아무래도 물놀이라든지 자 그리고 여행 그죠? 물놀이라든지 해외에 떠나는 여행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는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미리 선반영하기 전에 지금쯤에는 여름 관련 테마주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그 무료 방송을 하니까 잘 적응이 좀 안 되네요. 그래도 뭐 자주 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별 내용은 없지만 좀 이래저래 좀 바쁩니다. 근데 그래도 무료 방송을 좀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기분 나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 저희 무수TV 많이 아껴주시고요. 이용해주시고요. 하시는 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무수TV 아껴주시길 바라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 무수TV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환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저와 유사한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경고라든지 또는 주의라든지 이런 걸 받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단 1도 그런 걸 받지 않았고요. 환불이 나와도 보통 보름이나 20일 안에 이렇게 환불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는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1분 만에 해줍니다. 1분 만에. 그래서 법적으로 고발, 고소 이런 게 전혀 없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어쨌든 이제는 그 무료 방송은요. 저희 무수TV에만 공지만 그냥 올려놓고 개별적인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전달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그죠? 공유도 하시고, 무료 방송 한단다, 이런 내용으로 공유도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는, 모습이 5년 후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테마는 뭐, 아직 안 끝난지는 모르지만 거의 뭐,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그럼 여름 관련주를 많이,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과연 어떤 기업이 안전하냐. 우리는 테마주는요, 안전한 기업이든, 불안전한 기업이든, 무조건 테마주는 같이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테마가 안 분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튼튼해서,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이 없는, 급락하는 구간이 없는, 예,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똑같은 테마는 불지만, 테마가 안 분다면, 그 기업, 어떤 기업은, 굉장히 위험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어떤 기업은 전혀 테마가 안 분다 하더라도 하자가 없는 기업. 그럼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언제든지 제가 강조하는 거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어떠한 테마가 불든, 어떠한 이제는 미래의 잠재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있든 간에, 첫 번째도 안전한 기업, 두 번째도 안전한 기업, 세 번째도 안전한 기업을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 안전한 기업도 테마가 불 때는 상승을 하고요. 테마가 안 분다고 해서 급락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기업이 좋지 못한 기업은 테마가 불 때는 상승 요인이 되죠. 그러나, 테마가 안 불면 급락할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할 이유가 당연히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택도 아닌 그런 회사에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난감하다기보다는 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강조를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테마가 분다 하더라도 안전한 기업. 그래서 농업주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남해화학과 경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둘 다 상승은 많이 해요, 테마가 불 때는. 근데 테마가 불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 회사는 급락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는다고요. 회사 자체가 워낙 좋은 회사고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초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테마를 가져와서, 예, 무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